숫자 3보다도 작을 땐 이런 그림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수직선 위의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져서 이쪽에 3, 이쪽에 마이너스 3 나오겠습니다. 즉 x를 풀면 x는 마이너스 3 이상, 3 이하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이 녀석 풀어보도록 할까? 절대값 x가 3보다 크대요. 어떤 특정 숫자보다 크면 그림이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등호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려주면 되고 이 위치에 3, 이 위치에 마이너스 3 들어가겠네요. 즉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혹은 x는 3보다 크다라고 푸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 너희들이 모두 다 채워 넣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여러분이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추리에 등호가 안 들어갔구나. 예, 이렇게 채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맞춰보십시오. 자, 다 맞춰보신 분들은 지금부터 아래에 있는 문제를 연필로 풀어보시거나 혹은 연습장이 필요한 사람은 선생님 연습장 주세요 하세요. 연습장에 풀 사람, 연습장 필요한 사람, 난 연습장에 풀어보겠다. 한번. 예. 두고. 자, 나머지 분 없습니까? 예. 연필로 풀어보세요. 틀릴지도 모르니까. 답 나왔어요. 답 물어봐도 될까요? 강진군. 마이너스 1 이상 A 3이요. 네. 마이너스 1, 2, 3, 3 이하. 정답 되겠습니다. 자, 20초에 이 문제 같이 풀겠습니다. 마무리 지으세요.
그러면 우리요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너희들은 절대값 x가 3 이하다라는 요 식이 심리적으로 편하니 절대값 x가 3 이상이다가 편하니. 자, 나는 위에 있는 식이 좀 심리적으로 더 편해요. 손 들어보자. 아래에 있는 식이 심리적으로 더 편해요. 손 들어보자. 개성 멈춰요. 네. 시험 분 혼자 들어서. 자, 수빈이는 어느 게 더 편해? 즉, 이런 그림이 더 편해요? 이런 그림이 더 편해요?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위에 있는 그림이 더 편해요? 우리 시험분은 여전히 꿋꿋하게 아래에 있는 그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었으니까 보통 학생들은요, 얘를 더 편해한다? 왜? 얘는 하나의 영역인데, 얘는 몇 개의 영역이에요? 2개의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요, 이 문제를 2가지 솔루션으로 풀어볼 거예요. 문제 그대로 하나 풀어볼 거고, 하나는요, 문제를 살짝 변형시켜서 불편한 녀석이 아닌 편안한 유형으로 바꿔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 자체 그대로 풀어보도록 하겠다. 솔루션 1. 자, 여기에서 봤더니, 자, 우선 P라는 녀석을 선생님이 정리하도록 할 거예요. 자, P를 정리하면 저 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x-1이 -2보다 작거나 혹은 x-1이 2 이상이다. 결국 x의 값은요, -1 이하가 되거나 혹은 x는 3 이상이다. 이렇게 P의 진리집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P의 진리집합이에요. 자, 이제 Q의 진리집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라는 녀석은요, x-a가 -4 이하거나 혹은 x-a가 4 이상이다 라고 나와서 x는 a-4 이하 혹은 x는 a 플러스 4 이상이라고 나오네. 그래서 얘를 이제 집합으로 이렇게 바꾸면 이것이 이 조건 Q의 진리 집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명제가 참이래. 자, 이 명제가 참이라는 건 뭐야? 젖꼭지와 살로 콕 찌르기 개념에 의해서 이와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네요. 와, Q가 P를 보고 와, 너 크다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는 상태예요. 즉, P하고 Q 사이의 포함관계가 이렇게 성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녀석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수직선 있어요. 자, 우선 확정된 녀석부터 그리면 그림 하나는요, -1 이하, 3 이상 이런 그림이 나오네요. 자, 그런데 이제 미확정된 그래프를 선생님이 그릴 건데 얘는요, 요 영역의 부분집합이래. 즉, 요 영역에 포함된대. 그럼 그림 어떻게 그려야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는 수밖에 없겠죠? 포함이 되게끔 그리려면 이런 식으로 그리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a-4는 -1보다 작으면 좋지. 같아도 될까 안 될까? 되지요. a 플러스 4는 3보다 커야지. 같아도 될까 안 될까? 되지요. 그러면 얘하고 얘는 end로 만족해야 돼? 오화로 만족해야 돼? end로 만족해야 돼요. 얘도 만족하고 얘도 무조건 만족해야 돼. 맞아요? 그래서 정리했더니 a는 3 이하, and a는 -1 이상 나오네요. 자, end니까 교집합이에요. 공통부분 구했더니 답이 뭐가 나오겠습니까? a는 -1 이상, 3 이하 요런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됐나요? 예. 솔루션 1. 자, 됐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솔루션 2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루션 2에서는 선생님이 뭘 사용할 거냐면요. 자, 보도록 하자. 여기에 보면 문제에서 말하길 Q이면 P이다가 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대우명제 쓸 수 있겠네? 대우명제 쓰면 어떻게 정리되겠습니까? 시작! 낙P이면 낙Q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P를 부정해 보니까
절대값 x-1은 부정하면 2보다 작다. 이런 식이 나오겠죠. 자, 나 Q. Q를 부정해 보면 절대값 x-a는 4보다 작다라는 이런 식이 나오겠습니다. 즉, 얘를 풀면 x-1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즉, x의 값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 녀석 풀면 x-a는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즉, x를 구하면 a-4보다 크고 a 플러스 4보다 작다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젖꼭지 화살로 콕 찌르기에 의해서 이와 같은 포함관계가 성립하겠네요. 얘가 더 큰 녀석이래요. 그러면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그림 나오겠다. 마이너스 1, 3 이런 게 있는데 얘가 뒤에 있는 이 녀석보다 작아야 돼요. 즉,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요. 자, 그래서 a-4는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좋은데 같아도 된다 안 된다? 된다. and a 플러스 4는 3보다 커야 하는데 같아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a는 3 이하 and a는 마이너스 1 이상.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a의 범위 구하니까 a는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라는 똑같은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풀 수 있다까지 정리하고 가도록 하자. 질문 없죠?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 1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페이지 내용 보도록 하자. 여기에서도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한, 특히 명제 문제를 풀기 위한 자잘한 찌끄레기 개념들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되게 안타까워요. 가르칠 때는 힘들지만 너희들이 되게 알아두면 좋은 수학적인 파트가 있어. 부등식의 영역이라고. 그런데 그 부등식의 영역이 지금 경제수학 쪽으로 넘어갔지? 만약에 너희들 쪽에서 나 경영대 갈 거예요 이런 사람 있어요? 나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갈 거예요 이런 사람 없나? 나 경영대 간다. 요즘에 경영대 인기 없다? 옛날에 선생님 때 경영대 인기 많았거든요. 왜? 애들이 모두 다 CEO의 꿈을 꿨어요. 나는 전문 경영인이 될 거야. 회사를 일 거야. 근데 요즘엔 애들이 꿈이 많이 생각해보니 그렇구나. 옛날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는요. 남자애들의 대부분의 꿈이 뭐였는 줄 알아요? 아니, 대통령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대통령이었어, 애들이. 그런데 대통령이었고 과학을 한다는 애들은 나는 물리학에 가서 아인슈타인 같이 위대한 과학자가 될 거야 이런 꿈을 꿨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좀 지났어.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그랬는데 고등학교쯤 되니까 애들이 되게 이해 타산적이 돼서 과학자가 될 거예요 아인슈타인 같은 이랬던 애들이 다 나는 의예과 갈 거예요. 그리고 문과 애들은 나는 CEO가 될 거예요. 경영대 갈 거예요. 이렇게 바뀐 거야. 대통령 돼지 꿈이 내려앉았지. 그리고 이제 세월이 더 흘렀어요. 그래서 요즘 선생님이 애들 상담하면서 뭐 될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학생들 뭐예요? 선생님 될 거예요. 예. 선생님 공무원은 아직까지는 실제로 공무원을 꿈꾸는 사람은 많지만 공무원은 많이 나오지 않는데 여학생들은 선생님이 될 거예요. 이러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꿈이 점점 작아지고 있어. 나중에 혹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백수만 아니면 좋겠어요. 이런 거 너무 슬프지 않니? 자, 그런데 선생님이 말하는데 되게 다양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그래서 너희들이 서로 대입에 실패했다 그래서 자살할 필요는 없는 거야. 너희들이 취업에 실패했다 그래서 자살할 필요는 없는 거야. 물론 대입에 실패하고 취업에 실패하면 되게 그 사회 구조 속에서는 어떤 느낌일까? 난 되게 다 실패했어. 나는 낙오자야. 나는 루저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되게 간단한 게요. 죽기 전엔 이런 생각을 하라는 얘기지. 혹시 실패한다면 실패 안 하면 더 좋지만 죽기 전엔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틀에서 벗어나서 나는 또 다른 세상에서 내 나름의 삶을 살 거야. 이렇게 생각을 바꿔버리는 순간 세상이 더 넓어질 수도 있어요. 공무원이 못 됐다고 죽을 필요는 없어. 대학에 못 들어갔다고 죽을 필요는 없는 거야. 알겠지? 예. 요즘엔 죽는 사람 없나? 옛날에는 꼭 대입시험 보면은 있었어요. 대입시험 보면은 꼭 한두 명씩 애들이 아파트 옥상으로 가서 떨어져 죽잖아. 근데 되게 불쌍하게 먹는 줄 알아요? 평소에 띵짜띵짜 노는 애들 있지. 그 애들은 절대 안 죽어. 꼭 진짜 피 말리면서 공부한 애들이 대입에 실패했을 때 나 안 되나 봐 이러면서 좌절해서 죽는 경우가 있어. 근데 죽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대학 안 나와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혹시 선생님 가르치는 학생 중에 죽을까 봐 선생님 잠깐 딴 얘기한 거야. 자, 어쨌든 우리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얘 행복하게 사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이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나도 잘 아는 개념일 거야. 수학 문제를 푸는데 뭐 곱하기 뭐가 0보다 크다라는 말이 나오면 얘는 무슨 의미예요? x가 플러스면 y도 플러스, 혹은 x가 마이너스면 y도 마이너스. 즉 여기에 곱해진 x하고 y는 서로 같은 부호야 라는 의미죠. 반대로 xy가 0보다 작다라는 식 보면 어떻게 해석해요? x가 플러스면 y는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면 y는 플러스. 즉 xy는 서로 다른 부호야 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지. x가 0보다 크면 y도 0보다 클 거고, 혹은 x가 0보다 작으면 y도 0보다 작을 거야. 결론, xy는 서로 같은 부호야 라고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자, 아래에 있는 녀석 해석하면 아래에 있는 식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다? x가 0보다 크면 y는 0보다 작을 거예요. 혹은 x가 0보다 작으면 y는 0보다 클 거예요. 즉 xy는 서로 다른 부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녀석을 선생님이요 좌표 평면상의 부등식의 영역으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비록 부등식의 영역을 배우지 않았지만 자, 얘 볼까? x도 양수, y도 양수인 사분면 몇 사분면이에요? 1사분면. 1사분면의 빗금을 이렇게 칠해주면 돼요. x도 음수, y도 음수인 사분면 몇 사분면입니까? 3사분면. 3사분면의 빗금 이렇게 칠해주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여기에 보이는 이 수식을요 그래프로 만들어버리면, 즉 기하학적으로 표현해버리면 요런 그림이 나온다예요. 그러면 xy가 0보다 작다는 어떤 그림 나올지 너희들이 너무도 잘 알 수 있겠지. 이와 같이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도록 하자. 얘는 되게 많이 나왔어. 그치? 이젠 엄청 쉽지? 지워도 되겠습니까? 네. 지우고 이제 아래 있는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값의 성질 좀 정리하고 갈게요. 절대값도 수학상부터 되게 중요해서 많이 나오던 애지? 한 번 더 정리하고 가자. 절대값 x가 있습니다. x가 0 이상일 때 얘 뭐로 나와요? x. x가 0보다 작을 때 얘 뭐로 나와요? 마이너스 x. 여기에서 선생님이 할 질문 있지? 이 녀석은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양수입니다. 자, 이 녀석은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양수. 양수다. 손 들어보세요. 음수다. 손 들어보세요. 양수다. 음수다. 예, 이 녀석 양수예요. 무조건 양수예요. 자, 앞에 나와 있는 마이너스를 보고 무조건 음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선생님이 예전에 이런 얘기를 여러분께 해드렸어요. 플러스 부호와 마이너스 부호는 크게 두 가지 수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양수, 음수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고등학교 수준에서 훨씬 중요한 내용은 부호를 그대로 유지하시오라는 의미, 마이너스는 부호를 반대로 바꾸시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가 훨씬 중요한 개념입니다 라고 했죠.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절대값이라는 것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실수를 어떻게 양수로 바꾸는 기호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절대값을요 벗고 나온 녀석은 절대 음수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둘 다 양수 나와야 돼요. 선생님 얘 마이너스인데요? 예, 마이너스 x가 나올 수밖에 없지. 왜? x 자체가 음수야, 음수. 근데 음수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부호를 반대로 바꾸시오라고 마이너스 x라고 나오게 된 거예요. 되겠습니까? 예, 요런 내용. 자, 이제 두 번째 개념. 절대값의 제곱은 뭐와 같다? 그냥 제곱과 같다. 자, 절대값 x, 절대값 y는 뭐로 바뀌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 절대값 xy로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 자, 절대값 x는 절대값 y다라는 식의 절대값을 벗겨내면 어떻게 식이 바뀐다? x는 플러스 마이너스 y로 바뀐다. 즉 x는 y가 되거나 혹은 x는 마이너스 y가 된다 라고 바뀐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언제 수학 상에서 배웠던 절대값의 성질들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수학 하에서 배우는 절대값 살짝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요. 보도록 할게요.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요. 무조건 절대값 x 플러스 y보다 크거나 같아요. 항상 무조건 부등식이 성립한다. 우리 요거 뭐라고 부릅니까? 절대 부등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공이단원에서 배우는 부등식은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여러분이 주로 수학상에서 여러 가지 부등식이라는 단원을 배웠지. 거기에서는 주로 조건 부등식을 많이 다뤘어요. 그렇다면 이 명제 파트에서는 아주 특수한 형태의 절대 부등식들을 몇 개 다루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개념의 제목 위에 나와 있지. 뭐야? 산수 기하 평균에 관련된 절대 부등식과 코실 슈바르츠 부등식과 관련된 절대 부등식, 그리고 요런 패턴의 절대 부등식, 요런 것들을 다루게 된다요. 자, 그러면 우리 요 녀석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가 절대값 x 플러스 y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얘의 수학적인 의미는 뭐냐면 어떤 경우에는 부등호가 성립하고 어떤 경우에는 등호가 성립한다야. 그럼 우리가 신경 쓸 건 뭐야? 어떤 경우에 등호가 성립하고 어떤 경우에 부등호가 성립할까? 요걸 좀 알아보자요. 등호가 성립할 조건과 부등호가 성립할 조건, 요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등호 가지고 작업할게요.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절대값 x 플러스 y와 같다라는 요 식이 보이네요. 자, 요 식에서 조건 찾아내기 위해서 우선 번거로운 절대값을 없애버리고 싶어. 양변에 몸짓하면 참 좋겠다? 제곱할 거예요. 자, 양변 전체에 이렇게 제곱을 해버릴 겁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거 제곱하면 그냥 제곱과 같죠? 뒤에 있는 거 제곱하면 그냥 제곱과 같죠? 모두 곱해줘. 이랬더니 얘가 2의 절대값 x, 절대값 y 이렇게 나왔어요. 자,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과 같으니까 얘는 그냥 제곱과 같아서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2xy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양변에 똑같이 있는 x제곱 y제곱 모두 다 빼주고 양변에요 2로 나눠볼 겁니다. 그랬더니 얘는 그냥 절대값 xy로 바꿀 수 있지. 얘가 xy가 나왔어. 절대값 xy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xy는 0 이상이다 라는 조건이 필요하겠죠. 아, 그렇구나. 등호가 성립할 조건은 xy가 0 이상이다 라는 조건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눈치가 생기지. 부등호가 성립할 조건은 뭐 같아? xy가 0보다 작은 경우가 될 거야 라는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런데 내 생각은 그런데 못 믿겠어. 그래서 한번 확인 사살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즉, 요 부등식을 풀어볼 거예요.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절대값 x 플러스 y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이 주어졌어요. 자, 양변 모두 다 0 이상이니까 제곱해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제곱했습니다. 자, 나 양변 통째 제곱해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잖아. 둘 다 0 이상이니까. 앞에 있는 거 제곱, 뒤에 있는 거 제곱 모두 곱해줘. 요번에는 조금 더 빠르게 요렇게 막바로 가겠습니다. 뒤에 있는 식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2xy. 양변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해주고 2로 나눠줬더니 절대값 xy가 xy보다 크다라는 이런 부등식이 나오네요. 자, 이 부등식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xy가 0 이상인 경우 풀어볼 거야. xy가 0 이상인 경우에 식이요. xy는 xy보다 커. 이런 식이 나오지. xy가 xy보다 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녀석은요. 해가 없다가 나와. 아무것도 없어요. 자, 반면에 두 번째 xy가 0보다 작을 때는요. 이 식이 뭐로 나온다? 마이너스 xy로 나오죠. 그래서 이 식 풀면 넘어가서 2xy는 0보다 작다. 결국 xy는 양변 2로 나누면 0보다 작다 나오네요. 자, 그래서 전 범위와 최종 범위의 공통 범위를 구했더니 xy는 뭐보다 작다? 0보다 작다라는 이런 범위가 나와서 이런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봐봐. 너희들 가끔 요 개념을 묻는 문제가 나와. 야, 등호가 성립할 조건 구해봐. 부등호가 성립할 조건 구해봐. 이런 문제가 나와. 근데 물론 매번 이렇게 풀면 좋지만 우리 되게 바쁘잖아. 매번 이렇게 풀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평소에 개념을 눈으로 빠르게 공부해두고 시험 문제에 얘가 나오면 그냥 한 큐에 탁 넘어가시란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다시. 자, 얘를 우리 삼각부등식이라고 그러는 녀석이야. 이 녀석을요, 삼각부등식이라고 부르는데, 삼각부등식에서 등호가 성립할 조건은 xy는 0 이상, 부등호가 성립할 조건은 xy는 0보다 작다. 다시. 삼각부등식에서 등호가 성립할 조건은 xy는 0 이상, 부등호가 성립할 조건은 xy는 0보다 작다. 다시. 삼각부등식에서 등호가 성립할 조건은 xy는 0 이상, 부등호가 성립할 조건은 xy는 0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증명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중학교 때도 수학에서 증명 많이 했니 안 했니? 했지. 자, 그런데 그 중학교 때 수학과 고등학교 수학에서의 증명에는 아주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중학교 때 배우는 증명법은 전부 다 직접 증명법이에요. 막바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 배우는 증명법은 뭐냐? 간접 증명법들만 앞으로 쭉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럼 간접 증명법이란 뭐냐면 직접 증명법으로 문제를 풀고 싶었으나 안 풀렸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돌려가지고 상황을 돌려서 간접적으로 증명해내는 고도의 증명법 되겠다. 직접 증명법보다는 간접 증명법이 조금 더 어렵겠지. 자, 그런데 간접 증명법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바로 요 명제 단원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 증명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배우 증명법과 별표 3개짜리 기류법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대우증명법은 쉬워요. 얘는 그냥 개념만 보고 가도 돼. 뭐야? P이면 Q이다가 참이다를 증명하는 대신에 그 대우인 나 Q이면 나 P이다를 증명하면 된다. 끝이야. 이건 별로 공부할 내용이 없지.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부터 잘 공부해야 될 게 기류법이에요. 자, 기류법은요 되게 차원이 높은 증명 방법 중에 하나로서 주로 어떤 경우에 사용하냐면요, 아님을 증명할 때 상당히 여러 가지를 증명해야 할 때 무한이라는 표현이 들어갈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아님을 증명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즉, 야, 뭐뭇이 아니다를 증명해, 뭐뭇이 없다를 증명해, 혹은 서로소이다를 증명해. 선생님, 서로소가 아님하고 관련이 있어요? 있지. 서로소의 정의 뭐였습니까? 1 이외에 공약수가 없는 두 자연수였어요. 공약수가 없는, 없다, 아니다.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서로소일 때도 기류법을 이용해서 증명